내가 집이 수천 세대 수만 세대 있는데 거기를 수용해서 짓겠다라는 거예요. 내 재산이 수용당한다? 이렇게 되면은요, 서울 도심권에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 집이 공급이 안 된다? 집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가격이 상승할 확률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의 시작을 설계하는 채널 이충민의 부말리입니다. 97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된 지 벌써 3개월이 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 현상이라는 그런 틀에 갇혀서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매수를 대기하시는 분들이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호시탐탐 시장에 진입을 하려고 노리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정부는 135만 호를 임기 내에 공급하겠다라는 그 발표 이후에 후속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 들어서 전체적인 부동산, 주택, 아파트의 공급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초에 항상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영락없이 6월 초에 임기 시작을 시점으로 9월 7일 날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죠. 주요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발표를 했고요. 실제 착공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평균 3만 9천 호 공급을 하고 있는데 15만 8천 호로 공급을 해서 공급 수준을 굉장히 높게 끌어올리겠다. 그리고 공공택지나 LH 직접 시행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 제한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슈 때문에 97 대책이 발표가 난 뒤에 집값이 오히려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공급은 계획이 아니라 착공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급은 당연히 인허가가 아니라 착공 물량이 맞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정부에서 말하는 공급은 착공이 기준이 된다. 627 대책으로 거래량이 줄고 상승폭이 둔화됐던 이 시점에 97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오히려 이 97 공급 대책이 시장에 폭등을 하는 부작용을 일으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굉장히 다급해졌죠. 시장은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굉장히 다급하게 후속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후속 대책을 한번 보시면은 10월 30날 후속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97 주택 공급 대책 후속 조치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다.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확대 및 조기화, 도심 내 유유부지 활용 공급, 도심 정비 사업 활성화,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관리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정비 사업 활성화예요. 원래 97 공급 대책에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킨다라는 내용이 있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정비 사업을 활성화해서 공급한다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많이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7 공급 대책이 공공주도의 공급이기 때문에 저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권의 집을 공공으로 지어서 나한테 분양을 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그쪽에 집이 필요 없어. 도심권에 집이 필요한데 이 지역은 공급하기 어려우니 나는 지금 사야겠다. 이런 취지였어요. 이런 심리를 자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비사업 활성화 계획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제도 개선 과제는 공공 및 민간 부분, 공공주도였는데 97 공급 대책이 공공주도가 많았는데 민간 부분의 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핵심 과제인 만큼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격주 단위로 이행 실적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그만큼 주택 공급에 대해서 2주에 한 번씩 시장 점검을 하겠다라는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어서 말씀드리면 공공택지는 분양이나 임대, 공공주택 특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심에서 11월 출범 예정인 노공공임대 재건축, 이것도 다 내용이 공공으로 들어간 거죠. 마지막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게 대부분의 공급 대책은 공공주도인데 이제 서울 도심권에 주택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정비사업밖에 없기 때문에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3 대책, 그러니까 97 후속 대책을 정리를 해볼게요. 도심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정비사업은 핵심이다. 정비사업으로 통해서 공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핵심입니다. 이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살펴보면은요, 기부 체납을 완화하고요, 용적률을 상향을 해줍니다. 그리고 공공기여에 대한 임대주택 인수 가격을 완화해요. 그리고 조합 설립을 간소화한다. 그리고 국토부 공식 발언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도심 주택 공급 확대는 정비사업이 중심축이다.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핵심 발언이에요. 서울 도심권에는 정비사업을 통해서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많이 했었죠. 우리는 정부를 믿으니까
하지만 말도 안 되는 법이 또 발의가 됐습니다. 이 법이 발의가 됐다는 내용을 6.27 대책부터 시작해서 9.7 공급 대책, 그 다음에 15 대책, 그리고 후속 대책까지 이 부분을 쭉 스토리를 보다가 그 다음에 도시정비법 개정안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0월 27일 날 발의가 됐습니다. 이 내용이 정비사업도 공공으로 하겠다. 이거예요. 정부에서는 지금 민간한테 수용해서 도심도 정비사업도 공공으로 할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걸 보고 나서 이번 정부는 민간 주도의 공급을 할 생각이 아예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 컨텐츠를 보시는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만을 제가 컨텐츠 촬영을 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한 이유를 좀 살펴볼게요. 기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조합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갈등이나 비리, 사업 지원, 공공성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된다. 이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의 본래 목적이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토지주택공사 LH죠. 공공시행자로 참여하여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준공 후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목표는 사업기간 단축이 있고요. 두 번째 공공성, 투명성 확보, 세 번째 주거환경 개선, 네 번째는 안정된 주택 공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공공재개발이라는 이름하에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은 문재인 정부 때 공급 부족의 이슈를 가지고 만들었던 거예요. 공공재개발이 되게 되면은 나머지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인센티브 받는 거에 50%를 임대로 주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공공성을 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정부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이 있거든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 상향을 할 수 있는, 종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건 더 강력하죠. 수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거는 뭐냐면요, 물론 보상을 해주지만 그 보상은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공공으로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9.7 공급 대책이 왜 이렇게 부작용이 컸냐면 3기 신도시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약 한 60% 정도가 공공에서 공공 분양과 공공 임대로 하기로 했었는데, 그리고 나머지 40%를 LH에서 민간 사업자한테 시행하고 시공을 해가지고 분양을 하기로 했었는데 9.7 공급대책 이후에 3기 신도시 전부 다 공공에서 하기로 대책이 나왔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수용의 문제는 보상의 문제와 동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신도시를 만드는 거는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해요? 인구가 없는 서울 외곽지역이나 경기도권 외곽지역, 아니면 또 어디를 합니까? 서초구와 강남구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하남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면은 수용하기가 정말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수용을 해서 공공성을 띤 개발을 하는 게 맞는 건데, 이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발의 이유를 보면은 내가 집이 수천 세대 수만 세대 있는데 거기를 수용해서 짓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재산이 수용당한다, 시세의 50% 70%에 수용당한다? 어떤 사람이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제가 봤을 때 끊임없이 노력을 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27 대책, 그 다음에 9.7 공급 대책, 15 대책, 10월 30날 나온 후속 대책, 그리고 10월 27일 날 발의된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대부분 주택 공급을 공공으로 하겠다라는 취지가 강해요. 이렇게 되면은요, 서울 도심권에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 집이 공급이 안 된다? 집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가격이 상승할 확률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도시정비법 부작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토지 수용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죠. 그리고 민간 재건축, 재개발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죠. 이 정비사업이 어떻게 됐어요? 15 대책 이후에 굉장히 초토화됐죠. 분양자격 5년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라든가, 그 다음에 6.27 대책으로 인해서 이주비 대출이라든가, 이런 여러 부분이 지금 정비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수용을 하려고 하는 사전작업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될 정도로 굉장히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공공주도로 가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지금 구역 지정이 됐거나 사업 시행 인가가 난 지역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상 문제, 우선 공급 조건이 불리하거나 절차가 많이 복잡합니다. 현재 시점으로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공취법,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취득에 관한 법률로 보상법이거든요. 내가 싸게 분양을 하기 위해서 내 땅을 싸게 가져갈게, 공공에서, 이런 겁니다.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저라도 반대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정비사업 참여자, 조합원들의 권리가 약화될 가능성, 당연히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627 대책으로 대출을 다 막아놨죠. 그리고 97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집값이 오히려 더 다시 상승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10.15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규제였죠. 총 37군데를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구역으로 3중 규제로 묶어놨습니다. 가장 강력한 규제였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서 거래를 막아놨습니다. 10월 30날 97 후속 대책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공공주도로 빨리 시행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대부분이었고, 그러면서 정비사업이 핵심이다라는 발언을 했지만 10월 27일 날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을 보면은 정비사업이 핵심이지만 이것 또한 다 수용해서 하겠다라는 취지예요. 이렇게 되면 서울 도심권에 필요한 지역에 공급이 들어올 일이 만무하고요. 집값은 지금보다 훨씬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소통을 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